지금 대체로 법조계에서 하는 얘기가 워낙 재판 결과가 미치는 파장이 크다 보니까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드디어 한동훈 뚜껑이 열리나 싶었는데 명태균 건입니다. 이건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이재명 대표 재판 결과에 대한 매우 중요한 법조계 분위기 보고드립니다. 먼저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국민의힘 당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국민의힘 중앙당에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이 전략공천을 받은 창원의창 지역구의 공천심사 자료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민의힘 관계자가 대외비라 협조해주기 어렵고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와야 한다고 답변하면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것만 보면 우와, 검찰이 수사 잘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압수수색하면서 국힘 서버라도 살짝 접근해서 팔동훈 캐려고 하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 소식 뜨자마자 생각난 게 김건희 특검 표결입니다.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특검 표결을 뒤로 연기했습니다. 해당 부분은 그나마 합리적인 척하는 국힘 의원들의 이탈과 친한계 의원들의 이탈을 노린 것입니다. 냉정하게 친윤계는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한동훈 뚜껑을 날리겠다는 입장이라 한동훈이 이걸 돌파하려면 특검으로 외줄타기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전략은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렇게 국힘 당사를 압수수색하면 표결을 하는 국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만약 특검을 통과시키면 특별검사는 도이치모터스와 명태균 게이트 중 무엇부터 시작하겠습니까? 당연 명태고 1번으로 특검이 국힘 당사부터 털 것입니다. 명태 묻은 국힘 의원들이 많을 텐데 과연 이 수사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자신을 털 수 있는 수사인데 말이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오늘 압수수색은 제대로 수사하려는 게 아니라 국힘 의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하나의 쇼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창원지검 잘하지 않느냐 반문하신다면 전혀입니다. 제가 수사검사라면 명태균 구속 즉시 그 부인부터 시작해 황금이 일기장 등등 탈탈 털어서 명태균 녹취 확보했을 겁니다. 어제 MBN 보도만 보더라도 이미 검찰은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판이 점점 수사를 안 할 수 없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관련해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아마도 이 김 회장에서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거든요. 근데 김소연 변호사 입을 못 막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게 강혜경 씨 혼자만의 주장이면은 또 오세훈 시장이 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강혜경 씨 혼자만의 주장이 지금 아니고 이 부분은 명태균 씨도 같이 얘기를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명태균 씨도 오세훈 시장은 보호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하더만요. 근데 이제 취재가 아니라 검찰이 그쪽 방향으로 수사를 하느냐에 달려있겠죠. 수사를 하면 말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쪽으로 저희한테는 많이 물어봤어요. 아, 그래요, 이미? 예. 근데 명태균 씨를 수사하고 있는 검사실에서도 물어보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일단 구속적부심이 또 이제 잡혀 있어요. 명태균 씨가 신청한 28일인가? 근데 그때도 이 부분에 만약에 수사를 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더 집중해서 물어봐야 될 부분이 있을 테니 검찰의 의지에 달렸죠. 오세훈 네. 시장을 파기 시작하느냐 아니냐. 왜냐면 이거는 이제 김한정과 오세훈의 문자라든가 통화라든가 그게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틀림없이. 네, 그리고 그쪽 루트가 아니더라도 지금은 여의도 연구소로 오세훈 시장 관련 조사가 넘어갔다고 한단 그렇죠. 말이죠. 예. 그러면 거기서 거꾸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미 PC 포렌식의 한 결과로 예. 오세훈 시장과 김종인 위원장과 명태균 씨 간에 서로 주고받은 얘기들이 많다는 거는 보도를 나왔죠, 통해서 보도로 나왔잖아요. 한번. 예, 뭐가 그러니까 나온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만약에 다 덮고 그냥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그거보다 더한 것도 덮고 하니까. 근데 김한정 씨가 굉장히 키맨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보니까. 그거는 확실합니다. 단순히 오세훈 스폰서로만 규정할 수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는 너무 적극적으로 광범위하게 활동해요 지금 그거 보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보고서를 누구한테 아니, 넘겼는지. 그리고 지금 여기서 하나의 그 함정은 그거예요. 오세훈 시장이 말하는
거는 이거예요. 본인이 뭐 예를 들면은 서울시장에 나오려고 했어. 근데 자기는 잘 모르는 김한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알아서 자기를 위해서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게 더 문제예요, 사실은. 정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네. 본인은 스탠스를 그렇게 정한 것 같아요. 모든 걸 잘 모른다. 네, 이렇게 사태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에는 굉장히 큰 기회인 것이 여권이 분열된 상황이라는 점이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온가족 뚜루킹 의혹의 핵심은 결국 댓글 부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아일보조차 한동훈을 손절하며 단독을 때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은 결국 검찰이 망하는 계기가 된 하나의 사례로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검찰은 이런 형태로 말미암아 차기 정부에서는 수사권이 박탈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소권도 지금껏 누려왔던 독점적 지위를 잃을 것입니다. 나아가 한 가지 더 추가했으면 합니다. 명백히 잘못된 기소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후 감찰을 받는 시스템이 꾸려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검찰은 결국 윤두창을 수호하다 조직 전체가 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며 관련해서 민주당이 조심해야 될 부분, 법조계 분위기 안내드리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히려 11월 15일 그 1심 재판. 그러니까 지금 대체로 법조계에서 하는 얘기가 워낙 재판 결과가 미치는 파장이 크다 보니까 어떤 재판부든지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압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느 재판부든 상관없이 신진우든 뭐 한성진이든 뭐 김동훈이든 뭐 상관없이 다 똑같이 받다 보니까 이럴 경우에 보통 판사들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변한다는 거야. 이게 진보 보수 그 성향의 그게 아니고 굉장히 가능하면 원칙적으로 판단하려고 한다. 모험적인 판결을 안 하려고 하고 약간 그 과감한 판결을 안 하려고 하고 가능하면 법전에 있는 대로 가능하면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 맞춘 대로 그래서 자기가 자기 개인적 판단을 거의 안 집어넣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저께의 그 무죄 판결도 이 보수적인 기조의 연장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 법리적으로 이제 굉장히 좀 방어적으로 판단한다는 거지. 진보적인 판결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이제 좀 정치 성향이 아니야? 앞서 나가서 이제 판단을 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그 정치 성향이 아니라 보수적으로 판단하면 어떻게 되냐면 원칙이 있잖아. 네. 아리까리 할 때는 피의자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어저께 같은 경우도 위증 교사를 입증하려면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 굉장히 보수적으로 본다는 거야. 위증은 위증이지만 이거는 이 사람이 완벽하게 사주했다는 증거를 더 확실하게 갖고 와. 그러기 전에는 피의자는 무죄야. 이 원칙이 적용된 게 어제 판결이라고 이제 해석하는 분들이 있고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뭐냐면 지난번에 1심도 전부 무죄가 나와버렸으면 상관이 없는데 유죄가 나오니까 예. 거기에 추가로 변호사들이 많이 놓친 게 비슷한 전과 동종 전과가 있느냐 여부. 근데 전에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 150만 원 확정 판결 받았던 게 있는 거야. 그럼 이 비슷한 사건으로 받았던 처벌을 대법원 양형 기준에 넣으면 징역형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뭐 그래서 감량을 해줄 수 있는 폭이 줄어든다. 그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벌금 100만 원 이하로 때려서 한 80만 원 정도 나오겠지라는 판단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지금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2심으로 가면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전부 무죄를 받아야 된다. 유죄가 나오면 동종전과가 있기 때문에 100만 원 이하로 떨기가 쉽지 않다. 라는 걱정을 하는 법조인들도 있습니다.